안녕하세요. To MP 스토리의 김민재. 감희정입니다. 예,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뭘 좀 가지고 왔어요. 프리스크립션 패드라는 건데요. 두 종류예요. 사실 그냥 제가 두 종류예요? 제가 두 개라는 거지 뭐 종류가 두 개라는 건 아니고 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뉴욕 주가 아마 전자처방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정도쯤 전자처방으로 넘어가면서 작년까지도 사실 이렇게 수기로 무슨 약 처방한다고 이렇게 건네주고 병원에서도 맞아요. 여기다가 종이 써서 약국에 이렇게 맞아요. 보내드리고 내려보내고 이랬는데 이제 모든 게 전자처방에 의무화가 됐는데 아직도 사실 종이 처방이 있긴 해요. 왜냐면 환자들이 자기 약국 어디 갈지 모르는데 그냥 종이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확인 차원에서 종이를 줄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프리스크립션 패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종류가 두 개인 이유는 사실 제가 처음에 제 면허번호 나오고 이제 그 NPI라고 National Provider Identification이라고 처방을 할 때 번호가 들어가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라이센스 번호, 하나는 NPI 번호.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제 것만 넣었더니 이제 크리덴셜링이라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NP로서 자격이 있지만 우리 보험회사를 청구할 때 제가 누군지 보험회사는 모르잖아요.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떤 NP인지, 혹은 만약에 의사면 무슨 전문 의사인지 모르니까 보험회사마다 크리덴셜링이라고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정보를 다 적어서 보내야 돼요. 보험회사 되게 20개가 넘어요. 복잡하네요. 맞아. 진짜 복잡해요. 그리고 그게 미국 보험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게 또 미국 의료 시스템 비용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만 넣었더니 한번 약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감희정이 누구냐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죠. 우리 NP인데요. 그랬더니 크리덴셜링이 안 돼서 다른 번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 NP인데 왜 안 되지?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닥터랑 프리스크립션 패드에 이제 이름을 같이 넣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맞아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번호는 좀 가릴게요. 여기 우리 보스 이름이 있고요. 제 이름이 있고 우리 주소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제 처방전으로 해서 약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의사한테 리퍼를 보낼 때 뭐 때문에 보낸다 이렇게 보낼 때도 어차피 협진을 하는 거지. 연락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소랑 이렇게 다 같이 있는 프리스크립션 패드에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피검사 쓸 때도 그냥 환자가 어느 이제 회사 갈지 모르고 이러니까 여기다 적기도 하고 환자들이 또 가끔은 자기 스콜 익스큐즈 노트 필요하다고 오늘 너 뭐로 안 온 거 확인 확인 차원에서 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종이가 오피셜하게 있긴 한데 빠르게 줄 때 그냥 여기다 써야 돼. 그럼 다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여서 맞아요.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뉴욕주에서 제가 신청을 하면 무료예요. 무료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0개 정도씩은 무료로 신청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꼭 10개를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한 개 신청하면 그냥 한 개가 와요. 다 무료고 배송비도 안 내도 돼요. 미국에서 굉장히 드문 게 보시면 무료 시스템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한 건당 100장이 들어있어서 여기 넘기면 이렇게 번호가 바뀌어요. 10번이고 이게 32번 한 장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번 제가 아는 의사가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법 처방으로 그 의사 고사된 건 아니고 그걸 이용한 이제 관련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좀 죄책감도 들고 본인이 관리 소홀인가? 아무튼 안 좋은 일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굉장히 유용하네요. 널스 프랙티셔너가 미국과 한국이 틀린 점이 여기 미국 전문 간호사는 이렇게 프리스크립션 패드나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EMR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프리스크립션을 쓰고 맞아요. 그리고 약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참 그런 점은 다른 것 같고 이러한 처방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미국 간호사들, 전문 간호사들이 참 몇십 년간 데모를 하고 싸우고 정치적인 문제가 많아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이스를 이렇게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좀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 학교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세넷이죠. 세넷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상원의원 같은 건데 상원의원이랑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화상 전화를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되게 스페셜했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세넷 너무 학생들이 50명 정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전 영어를 조금 아직도 좀 딸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나
과연 policy 메이커들이랑은 어떤 얘기를 하고 간호사의 이런 권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운 것 같아요. Nursing Issue and Trends 맞아요.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그 수업 있었는데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어느 주나 사실 역할이 다 통일이 됐어요. 왜냐면 사실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의 역할이 다르게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의사들의 리걸적인. 근데 MP는 이제 한국에서 보시다시피 뭐 간호사 역할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그 권리를 이제 좀 더 유지하고 이제 법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은 또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는 MP가 무슨 제약이 있고 MP가 무슨 제약이 있고 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는 거. 거의 이제 맞아요. 각 의사랑 비슷한 역할이 가깝게 왔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프리스크립션 패드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처방을 인터넷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을 할 건데 한국은 제가 기억으로 EMR 시스템에서 집에서 접속이 안 돼요. 개인정보 때문에 법적으로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 인터넷 쓰기 때문에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은 또 의료 마리아나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MP들도 처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의사나 MP나 특정 수업을 수료를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듣는 수업을 수료를 한 다음에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의료 마리아나는 처방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는 거고요.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서 일 못하고 집에 왔을 때 열어서 노트 쓰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단점은 집에 일을 가지고 와서 해서 좀 업무가 연장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 장점은 어쨌든 오피스를 금방 끝날 수 있다는 거, 환자만 없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자동으로 가거든요. 환자가 아마 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국에 바로 보낼 수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지만 왜냐면 보험이 이제 국가보험이 아니고 여기는 개인 사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치는 시스템이 약국에서도 한번 보험을 다시 걸러요. 그 시스템만 다르지만 약 보내는 건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나 똑같다는 거.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때까지는 이렇게 프리스크립션 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question and answer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의학용어 발음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식 발음을 해도 환자들이나 동료들이 알아듣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재밌는 질문이에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yes and no예요. yes or no. 왜냐면 사실 진짜 비슷한 발음도 똑같이 쓰는 발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료 의사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신경과에 있으니까 신경과 얘기를 듣게요. 제가 환자를 봤는데 환자가 러밋사인이라고 MS 이제 multiple sclerosis가 의심되는 환자였는데 제가 이제 동료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 사람 MS인 것 같아. 왜 그래? 환자 뭐 증상이 뭐고 내가 신체 사정했는데 러밋사인이라고 그때 안 했어요. 내가 뭐 한국식으로 얘기했어. 라미테사인이 포지티브야 했더니 가끔 이제 그 눈을 뻥뻑하다가 근데 그 의사가 사실 막 발음이나 영어 문제 삼거나 좀 자사투명으로 가끔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 척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이제 learn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음이 틀렸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고 사실 이민자한테 익스포즈 많이 된 사람이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정말 한국에서 이제 한국식 의학용어는 일본 발음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artery, 동맥이라고 하죠. artery를 앞대리라고 하고 그런가요? 이제 뭐 appendicitis 그 맹장염을 이제 앞배라고 하고 맹장이 좀 커지면 병원에서 빵빼라고 해요. 나 그게 뭔지 몰랐어요. 빵빼라고 근데 선생님 빵빼라고 부르는데 빵빼가 이제 나 뭔지 알 건데 이제 병원에 창이 뜨죠. 무슨 진단 확진 이렇게 뜨는데 거기 이제 peritonitis 그러니까 복막염이라고 이제 다 퍼졌다고 뜨는 건데 전 처음에는 빵빼가 뭘까? 빵빼가 못 봤을 때 사실 빵빼라고 하면 절대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 앞대리가 뭐예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만큼 일본식 의학용어 발음을 한국에서 쓰는지 아니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스펠링을 보면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그 이제 의학 용어를 공부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알아듣냐, 뭘 알아듣냐 이제 갈림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의학 용어 나오면 사실 발음 다 찾아보고 해봤어요. 영어 발음. 편하게 공부하는데 왜냐면 그래도 수업 들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일본식 영어로 발음하시고 병원 가면 이제 또 다시 일본식 영어에 익숙해지는데 그래도 공부할 때 사전 찾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라틴어의 어원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뜻을 좀 알잖아요. 그렇게 좀 자세히 공부하면서 하면 좀 발음이 안 좋고 한국식 의학 용어여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의학 용어야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뭐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학교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노출이 아무래도 되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연습하게 되고 친구들도 같이 실습하면서 많이 고쳐주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부족하긴 하지만 뭐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강미정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질문도 재밌어요. 한국에서 간호학과 관련 학과를 진학하지 않아도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전문 간호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뭐 일정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임상 경력을 갖고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만 미국에는 BSN-to-MP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미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BSN 과정이라고 해서 1년 정도 1년 이렇게 반에서 1년, 예, 빠른 학교는 뭐 1년, 그러니까 4학기 정도를 아예 몰아서 하더라고요. 1년, 예,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예, BSN 코스를 하고 간호사가 된 다음에 바로 MP 코스를 연달아서 공부하는 과정도 여러 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BSN to MP 과정에 대해서 학교들 들어가서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조금 힘든 게 미국에서 간호학과를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도 요새는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학교를 가진 않았지만 요새는 더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근데 워낙 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뭐 간호사의 위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간호사에 대해서 뭐 항상 병원에서 자기를 돕는, 그러니까 자기를 간호해주고 치료에 인볼브되는 의료진이라고 생각하지 뭐 우리나라처럼 간호사 물가좋아 뭐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도 사실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또 연봉도 되게 굉장히 맞아요. 높다 보니까 돈 금전적인 문제도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 뉴욕에 있는 한 학교는 이제 1학년 과정에 이거는 BSM 말고 일반적인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4년짜리 컬리지인데 1학년에 1000명을 뽑는데요. 1000명을 뽑는데 이제 간호학과에 실제적으로 2학년 때 갈 수 있는 학생은 100명이 조금 넘는데 11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대 1이 넘게 경쟁을 해서 간호학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못 간 사람은 어떻게 그랬더니 뭐 뉴트리셔널로도 가고 뭐 어디로도 가고 아니면 학교를 트랜스퍼 하거나 하는데 뉴욕에 6시에 있기 때문에 더 경쟁률이 치열한데 그 학교가 등록금이 싸대요. 더 치열한데 이제 과정을 알아보시면 한국에서도 왜 전문 학사 과정 졸업한 다음에 이제 BSN 과정이 몇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간호학과 모든 4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미국에는 BSN 과정을 포함해서 이제 바로 MP에 갈 수 있는 연계 코스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단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제가 아는 몇몇 학교는 BSN MP 과정으로 입학을 했어도 BSN이 끝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간호사로 일을 하지 않으면 MSN 졸업을 안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간호사 MP의 장점이 이제 너싱의 익스피리언스를 살려서 MP가 되는 과정인데 이제 무조건 학교만 졸업했다고 MP가 되면 사실 다른 학교로 또 예를 들 건데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다른 학교 뭐냐? 아마 이 학생이 질문했던 간호학과랑 관련 없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냐? 이건 아마 간호사가 아니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왜냐면 단순히 대학원처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아마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MP가 아니고 PA라고 Physician Assistant. 미국에만 또 있는 PA 과정이 또 따로 있죠. 특별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 의사는 부족하고 간호사는 간호사 일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의사의 일을 메꿀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과정을 만든 학교라고 하는데
PA랑 NP랑 이제 일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일단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처럼 진단하고 처방을 하고 뭐 프라이머리 케어 오피스나 뭐 스페셜티 케어 오피스나 뭐 병원에 가도 다 주로 이제 수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에이지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도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수술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PA 학교가 조금 NP 스쿨이랑 달라요. 근데 제가 뭐 커리큘럼도 좀 PA 학교를 가본 건 아니어서 뭐 이게 달라 이렇게 말 못하지만 듣기로는 PA 스쿨은 메디컬 스쿨을 완전히 카피했기 때문에 애나토미랑 파마콜로지가 굉장히 탄탄하대요. 대신에 이제 너싱 익스피리언스나 뭐 다른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NP랑 좀 차이가 때문에 NP 스쿨은 홀리스틱 케어라고 이제 환자 전반적인 걸 본다고 하면 이제 메디컬 스쿨처럼 PA 스쿨은 좀 이제 질병 하나하나로 스펙하게? 나눴고 근데 과정이 이제 미국에서는 의대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그걸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PA 스쿨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방향이 한국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는 BSN 하고 MP 연계 과정 있는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같은 연계되는 과정에 학교를 가거나 또 하나는 PA 스쿨을 가시면 된다. 제가 알기로 다른 학교에서는 굳이 간호사 경력이나 이런 게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들은 것도 있어요. 어차피 전문 간호사가 되면은 뭐 처방, 진단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학교마다 프로세스가 다르고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자신감도 좀 중요해요. 뭐 물론 병원 경력이 없는데 본인 자신감이 잘할 자신 있으면 상관없는데 사실 학교에서 봤을 때 경험이 확실히 있고 좀 경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반이 있어야지 본인도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맞아요. 간호사로서의 실습 경험이 실습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때까지 question and answer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에피소드 3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